자, 2학년 문학 파수꾼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학습활동 지금 2-2번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3번 문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이 희곡이 발표된 무렵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라고 해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해드렸죠. 1970년대 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 자, 그래서 강압적 통제와 자, 그런 어떤 공포 심리의 조장,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남침할 것이다라는 어떤 반복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자, 타의에 의한, 즉 자발적 의지에 의한 단결과 질서 유지가 아니라 자, 정부의 그릇된 어떤 정보 주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와 단결을 유지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현실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파수꾼이라는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당시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앞세우자. 자,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앞세우며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논리를 악용했다는 거죠. 물론 국가의 안보는 중요하죠. 자, 국가의 안보는 중요한데 그 안보를 너무 강조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평소에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그런 어떤 남침이 어떤 위협에 매일 시달리면서 살아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1970년대면 아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자,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죠. 그래서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많은 지식인이 정권이 탄압을 받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간척지의 어떤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을 그 바다만 메꾸다가 삶을 마감한 그런 어떤 처참한 현실이 197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자행되었다. 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 극의 촌장과 그 촌장의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로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자, 분단 현실을 앞세우는 반공, 자, 안보의 악용, 공포 분위기 조성, 자, 정권이 어떤 탄압을 받는 어떤 대한민국의 1970년대 현실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당대 현실과 작품 속의 내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1위대로 설정된 것은 과도한 어떤 공포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거짓된 실체. 자, 그래서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적이다. 자, 이 가상의적이 당시 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누구로 설정한 거예요? 북한으로 설정한 겁니다. 물론 북한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남침을 해서 심각한 위협이 됐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과도한 어떤 그런 어떤 남침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과오다,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상의 적은 그렇다. 예. 가상의 적보다는 공포심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공포심을 조장한 것은 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거고,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남침의 가능성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가상의 적은 북한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북한군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자, 그리고 우리 파수꾼에서는 1위대라는 허황된 실체, 즉 허황된 가상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쳐야 할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1위대가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물리쳐야 할 또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적이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가상의 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 촌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촌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만들어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 권력자. 자, 그런 어떤 거짓된 공포를 불어넣는 통치자죠.
그렇죠. 자, 거지를 만들어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권력자이다. 자, 그래서 끝까지 뭐 막루를 유지하고자 하죠, 촌장이. 그리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한다라는 것을 극의 결말 부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촌장은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부당한 정치 세력들, 특히 박정희 정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어떤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대응이 되고요. 자, 파수꾼 같은 경우는 파수꾼 다가 원래 긍정적으로 묘사가 됐다고 했죠. 진실을 밝히고자 하지만 거대 권력 앞에서 결국은 회유당한 채 자신의 어떤 신념을 굽히고 마는, 자, 그래서 거짓을 외치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돼 있죠. 권력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체제와 권력 유지에 협력하게 된다. 굴복한다. 결국은 협력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지식인들이 1970년대의 어떤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또는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협력 아니면 협력해서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변절이죠.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간척지에 끌려가서 평생 흙이나 메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이고요. 자, 그다음에 딸기는 말씀드렸죠. 자, 딸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부당 이득의 공유. 딸기는 자, 부당한 권력자가 취하고자 하는 각종 이권을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권력을 실제 나누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회유의 수단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유의 수단이죠. 자, 파수꾼 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촌장이 젊은 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자, 젊은 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매개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어요. 회유의 수단, 자, 젊은 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매개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막루는 뭐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막루가 뭐예요? 막루를 왜 세우죠? 멀리 그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막루를 세우죠. 보초를 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1차적 의미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또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기구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죠.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수꾼만 그런 부당한 권력에 협조를 하면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파수꾼 가와 나와 다가 결국은 촌장에게 협력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 촌장으로 대변되는 부당한 권력을 지닌 통치자가 그 부당한 권력을 장기적으로 휘두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막루의 의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다음 소가루 이번에 다음 촌장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배운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자, 그리고 이리에 물리지 않았고 늘 안전했다.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고 질서를 만들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당한 권력을 취한 그런 어떤 독재자가 독재 권력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죠. 야, 내가 이렇게 그 너희들에게 남침을 계속 강조하고 공포심을 불어넣고 자, 그런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함으로써 자, 국민들은 단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유대감을 국민들의 유대감을 꾀한 것이다. 그것은
자 국민들에게 말하는 권력의 어떤 정당화,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강조한 게 뭐예요? 여기 안전과 단결, 질서 이런 건데, 자 실제적으로 이것은 자발적 질서가 아니라고 했죠. 자 타인에 의한 질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발화가 있었냐면, 질서 너는 모를 거야. 그럼 마을을 지켜주는 거고,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한데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두드렸다. 그래서 이미 나는 그 양철북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죠. 자, 그 일생이 헛되다고 할 수 없다.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시 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밝힌 명분과 유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북한군이 언제라도 이런 부분이에요. 철책선을 넘어 공격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에 가두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독재 정치와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그런 독재관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거죠. 자, 북한군. 이런 걸 흔히 그 안보팔이라고 하죠. 그렇죠? 안보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죠. 남침할 수 있다. 철책선을 넘어 공격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유포. 자, 국민들을 공포에 가두죠. 자, 공포에 가두어서 독재 정치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 1970년대의 독재 권력의 안보관과 굉장히 닮아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작품의 창작을 통해서 당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독자들의 자각을 또는 독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어나세요. 저 지금 껴요. 오늘 좀 더워서 좀 잠이 오나요? 아니요? 왜 잠이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3번 1,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 그러니까 이 극을 창작한 창작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작가는 당대의 왜곡된 현실,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된 어떤 현실을 알리고자 했고, 자, 현실을 왜곡해서 당대 국민들을 공포에 가둔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자 했다. 이게 핵심이죠. 자,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의도는 뭐냐? 두 번째 의도 보니까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자, 그만큼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죠. 양심적 지식인이 타협하지 않고, 독재 정부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자 비판적 목소리를 낼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 어떤 요소가 있느냐? 자, 한편으로 결말을 비극적으로 만들어서 파수꾼 다와 달리 신념과 용기를 갖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자, 파수꾼 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밝혔더니 더 이상 진실을 밝힐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을 때 진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의 어떤 중요성, 자, 이런 요소들을 극의 창작을 통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4번 파수꾼의 결말을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모든별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볼 수 있도록 하죠. 모든별 수업이 가능할 때.
자, 감상의 뜰을 보도록 하죠. 감상의 뜰. 지금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선생님 수업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양치기 소년 우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늑대가 온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다가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진실을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 라는 우화죠. 그래서 그 우화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수꾼 다도 거짓을 외치게 됨에 따라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파수꾼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채용했다는 거죠. 빌려왔다는 거예요. 채용이라는 것은 채용해서 197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하였다.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였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다는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결국 촌장 회의에 넘어갔고요.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의 억압이 현실의 억압, 그렇죠? 정치 권력의 억압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잠깐 우화적인 방법이 성공할 경우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봤죠?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봤고,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들어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화적 희곡의 어떤 강점을 말하기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과 양치기 소년을 비교했는데 공통점은 거짓말이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차이점은 파수꾼의 거짓말은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지만 양치기 소년에 나타난 거짓말은 그냥 양치기 소년의 재미로 만들어낸 것, 이런 어떤 차이는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 됐나요? 혹시?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자, 이런 구조화된 어떤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일단 뭐 촌장은 이리 때가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굴복시켰고 위선적이 교활하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파수꾼 다를 회유했고, 그래서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고, 하지만 계략에 넘어갔다는 것을 다 설명했어요. 자, 파수꾼 가 같은 경우는 가와 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수꾼 가 같은 경우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거짓된 어떤 실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외치는 그런 인물군이에요. 인물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촌장에게 복종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파수꾼 나는 촌장의 거짓말을 믿어요. 믿고 충실히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요. 진실에 대한 의구심조차 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파수꾼 가가 나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완전히 믿어버리고 의구심조차 품지 않아요. 그래서 자, 둘 다 협력적 존재이지만 파수꾼 가는 진실을 알고 있고 파수꾼 나는 의구심조차 품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약간의 차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을 사람들은 독재 권력에 기만당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대중과 국민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민중을 상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인물군의 어떤 유형이 이런 어떤 특성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하긴 했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이 훑어보는데 언어 유희적 표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잘량에 대한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란 반자가 실제 한자어가 아닌데 자, 이렇게 꾸며냄으로써 양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자, 이를 통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자 했죠. 유사한 발음을 통해서. 자, 그리고 노세 같은 경우도 실제 노세가 아니라 노세원님이라고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노세원님을 탔다는 것이 노생원님. 자, 나이 드신 어떤 생원님이죠? 나이 드신 생원님을 타고 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말뚝이 님과 새님 비툭한 놈이 자, 님이라는 높임 전미사와 놈이라는 어떤 일반 남성을 비하하는 어떤 표현, 즉 높임법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말뚝이 자신은 높이고 자, 그리고 양반은 그 권위를 추락시키는 의도된 장면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양반을 비꼬는 그런 장면들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만 평균이 높아서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고 하니까 뒷반 학생들이 굉장히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수행평가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게 수행평가는 엄격히 채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 관객과 악공 역할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객 같은 경우는 제시된 것처럼 극중현실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악공도 마찬가지죠. 악공도 극중에 참여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시와 춤의 기능 거의 유사한데 자, 시도 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재담의 시작 또는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는 기능 또는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 또는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떤 기능. 자, 춤은 일반적으로 시작 부분을 알리기도 하지만 갈등의 해소를 알리는 부분에 또 조금 초점을 뒀네요. 양반이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장면,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담과 재담 사이를 구분해주는 경계 역할을 자, 이 춤을 통해서 우리가 관객들이 확인하게끔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런 시와 춤의 기능이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이건 안 나오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들었다 보니까 많은 단어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인문계는 문학이 일주일에 5시간이거든요. 원래 이 교과서가 5시간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술계다 보니까 2시간밖에 못하니까 작품을 선택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머지 작품들은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뜨끈뜨끈한 눈물을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가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서 흘리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뭐냐, 눈물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검문 검색을 당하고 무리한 수색을 받고,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노합니다. 자, 그래서 식민 지배의 어떤 폭력성에 대한 분노. 자,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어떤 무력감 또는 상실감, 이런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고독감이나 슬픔 또는 현실 대응과 관련된 무력감. 내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에 대한 어떤 상실감과 무력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눈물의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묘지, 원래 작품의 제목은 묘지라고 했죠? 원래 만세전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묘지라는 제목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묘지의 상징적 의미는 당대 1910년대 후반이 조선이 암담하고 절망적 현실, 만세 직후, 만세전이니까 만세 직전,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선의 상황이 굉장히 묘지와 같이 처참하고 암담했다라는 것을 원래 묘지라는 작품이 제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배 세력이 조선인들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굴었고, 자, 조선인들이 생기를 잃은 채 마치 망령, 도깨비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력하게 살아갔다라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어요. 순종적이고 굉장히 무력하게 살아갔고, 이인화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인화 또한 지식인, 식자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제에 맞설 어떤 무력도 없었고 또는 어떤 방법 또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묘지라는 상징적 제목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음 주인데 좀 집중을 해야겠죠?
예. 네, 사실 묘지라는 부분이요. 이 뒷내용에 주인공이 열차를 타면서 조선인과 나눈 대화랑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가 죽고 그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선인들이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곳이 묘지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이제 제목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묘지라는 의미랑 이제 작가가 의도한 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죠. 왜냐면 그 우리 교과서의 그는 전체 작품이 일부만 실려 있는 거고 이제 이인화가 아내가 이제 굉장히 위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술이라든가 서양 의술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원래 동원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의학 기술을 적용해서 살리려고 전통적 방법을 쓰다가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선을 거쳐서 여러분 여론연구소 배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동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조선인들의 무기력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곳의 현실이 꼭 무덤과 같구나,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선의 현실을 따서 묘지라는 어떤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인화의 사고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 부분도 뭐 이미 설명은 했지만 그냥 눈으로 싹 한번 훑어보면 목욕탕에서의 어떤 대화 장면에서 굉장히 이인화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 떠나거나 뭐 힘든 어떤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일본에 갔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빚만 쌓여서 조선에 돌아오지 못한 현실이었죠. 그래서 목욕탕에서의 어떤 그 대화를 듣고 이인화가 반성을 하는데, 자, 그래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요. 그래서 낭만적 사고방식, 시를 창작하는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내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라는 데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시를 창작하거나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자기 반성이 자, 염상석 초기 문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문학사의 진전을 이끄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 반성을 꾀하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본 동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도피하듯 가버리는 부분에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한계가 엿보인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반성은 일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타개하려는 또는 문제 해결을 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인화의 한계가 보인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문학 관련 대회 수상이 여러분 입시에 큰 도움이 돼요?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대회를 하나 열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여기서 몇 명 안 할 것 같은. 그럼 거기서 없어? 어 근데 할인은 할 것 같아. 그래요? 일단 작년 여러분 선배들은 엄청 막 열어달라고 해서 이번 1학기 때 열어줬거든요. 열어줘서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여러분 선배들이 대학을 잘 갔더라고요. 굉장히 잘 갔더라고요. 실제 뭔가 악착같이 열심히 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다 잘 갔어. 좋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자, 없네요. 이제 만세전이 처음이죠? 네. 생각보면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다가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네. 고생했어요. 시험 잘 보세요.